안녕하세요. e4ds닷컴에서 기술 방송을 맡고 있는 명산입니다. 여러분 예전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술 소개를 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황영배 선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 IP센터의 황영배 선임입니다. 저는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영상을 이용한 인식 혹은 영상 처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상 처리 연구는 주로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드웨어로 포팅을 함으로써 좀 더 상용화 관점에서 많은 활용이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은, 지금 오늘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터미네이터, 그런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선 어떤 사물을 보면은 이제 네모난 칸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인식해내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막 컴퓨터로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사실은 계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데 오래 걸렸다면, 지금 현재는 사실 컴퓨터의 성능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에 따라서 또 하드웨어 성능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그런 어떤 인식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사물, 혹은 사람, 혹은 자동차, 혹은 물체 등을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인식뿐만 아니라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피한다든지 혹은 보행자를 피한다든지,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집어서 가족에게 그 물체를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추후에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함께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그런 어떤 하드웨어 솔루션 자체가 사이즈가 크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포터블기 같은 경우 혹은 뭐 안경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경우로 가게 되면 네. 사이즈가 상당한 그 기술에 대한 그 한계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크기 때문에 그 안에 PC를 넣어도 사실은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로봇만 해도 이제 PC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나 혹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경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소형화를 해서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PC 기반이 아니라 이제 그냥 칩으로만 동작할 수 있게, 사실 요새 칩이 또 상당히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노 공정이라든지 그런 공정을 통해서 자그마한 칩 하나면 거기에 예전에 터미네이터나 뭐 기존에 요새 뭐 미션 임파서블과 같이 사람을 인식하거나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칩 자체는 상당히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cm 미만이고요. 그럼 진짜 안경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칩 사이즈보다는 카메라를 어떻게 소형화하는지가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즈라든가. 네, 렌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게 된다면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런칭된 지가 한 2주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네. 여러분들 이미 한 줄 글달기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네네. 간단하게 몇 개 부분에 대한 질문만 저희가 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코어를 이용하느냐, 어떤 센서를 쓰느냐, 감지할 수 있는 반경이나 사각 지역에 대한 대책, 차량 탑재 시 전원은 또 어디서 끌고 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나요? 네, 아마 어느 정도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IP 자체는 말씀하신 어떤 멀티코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전력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상용화 관점에서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상용화보다는 저희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데 말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마 저희가 하드웨어 IP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결책은 충분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본방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스마트 기기용 RGBD 기반 객체인식 하드웨어 IP 기술은 기존의 소프트에서 주로 동작하던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나 혹은 뎁스 보정 기술을 하드웨어로 내림으로써 좀 더 상용화 관점에서 다양한 효용 가치를 갖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만든 객체 인식 기술이 무엇인지, 어느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만든 기술로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 저희가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전자부품연구원 황영배 선임연구원의 스마트 기기용 RGBD 기반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기기용 RGBD 기반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 IP센터에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코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센터로서 3D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지능적인 영상 분석, 그리고 고성능의 비디오 압축, 그리고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싱 등을 통해서 인텔리전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이런 멀티미디어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에이직 디자인이나 코어 IP를 개발함으로써 좀 더 하드웨어 지향으로 하여 효용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오디오 베이스드 레코그니션에서는 이와 같이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이로부터 뎁스 정보나 자기 위치 추정, 그리고 다양한 인식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3D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는 최근 3D 방송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3D 방송이나 3D 시스템, 3D 획득 시스템, 그리고 3D 관련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때문에 파생될 다양한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IP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실제 하드웨어로 이런 기술들을 만들므로써 좀 더 효용 가치를 높이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RGB 카메라나 PC 기반의 인식 기술들은 뎁스의 정밀도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또 인식 성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PC를 쓰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또 부피가 커지고, 또 전원 소모가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카메라 자체적으로 흔들림에 의해서 정밀한 영상 획득이 어려웠고, 또 이런 PC 형태가 사실은 소음이나 진동, 온도, 습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 변화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RGBD 기반의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 기술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센서와 뎁스 센서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이 뎁스 센서와 영상 센서로부터 입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와 같이 하드웨어 IP를 통해서 우선 이 두 영상 간의 뎁스 업샘플링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뎁스 영상의 해상도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객체 인식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 자동차, 로봇 등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뎁스 정보에 의한 정밀성, 그리고 낮은 가격, 그리고 소형, 그리고 전원 소모도 작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흔들림 보정을 통해서 정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또 이런 다양한 물리적 환경이 아무래도 칩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PC 기반에 비해서는 환경 변화에 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나 지능형 자동차 로봇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개발한 기술의 범위는 안정적 영상 획득을 위한 3D 뎁스 정보 획득과 실시간 객체 인식을 위해서 영상 획득 SOC 기술, 그리고 비전 SOC 기술, 그리고 RGBD 센서 보정 및 SDK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획득 SOC 기술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때 그 카메라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데 달려 있다면, 혹은 사람이 만약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블러되거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를 위해서 움직임 및 흔들림 보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뎁스 센서들이 사실 해상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카메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해상도를 올려야지만 저희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깊이 정보 획득을 위해서 하드웨어 IP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 SOC 기술에서는 주로 얼굴 인식 하드웨어 IP 및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를 제공함으로써 이 칩 형태로 된 칩에서 얼굴 인식 및 객체 인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뎁스 센서와 RGBD 센서를 쓰게 되면 그 두 센서 간의 관계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RGBD 센서 보정 기술 및 또 이런 다양한
SOC를 실제 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한 SDK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스마트 기기 적용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마트 기기나 UI 그리고 이런 로봇 자동차 등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기술의 특징은 사실은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양한 영상 인식이나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결국은 PC가 들어가야지만 이 알고리즘들이 많이 동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낮추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에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 계산량이 복잡한 것들은 넣지 못하고 좀 더 단순한 물체 분할이나 간단한 객체 인식, 그리고 스테레오 비전과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 알고리즘이 존재했다면 저희 과제에서는 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계산량이 좀 너무 많아서 실시간이 안 돼서 좀 활용이 불가능한 알고리즘들을 SOC로 구현함으로써 좀 더 고성능 그리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OC에는 저희가 생각한 코어 IP인 특징 추출이나 장면 인식 그리고 뎁스 업샘플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 SOC로는 좀 더 계산량이 복잡하면서 실시간화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인베디드나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기술의 목표는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다양한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자주 쓰이는 거에 대한 코어 IP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알고리즘들을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팹 비용이라든지 라이센스 피와 같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칩으로 만들므로써 어떤 어댑티빌리티를 늘려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기술의 목표는 현재 사실 뎁스 센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키넥트인데요. 이 비욘드 키넥트라고 해서 키넥트를 좀 넘어서는 사실 키넥트는 그냥 뎁스 정보를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비욘드 키넥트 기술은 뎁스 정보에서 코어 IP를 적용을 해서 객체 인식이 가능한 키넥트를 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RGB 센서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키넥트 센서가 사실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키넥트 센서는 IR 패턴을 쏴서 뎁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하드웨어 형태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좀 성능이 좋은 SDK를 제공함으로써 그 SDK를 통해서 휴먼 포즈를 인식하고 또 다양한 비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이 정도고요. 사실 그리고 키넥트 같은 경우는 IR 패턴을 이용하지만 기존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은 사실 TOF 방식의 뎁스 센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TOF 방식들은 단가가 사실은 이 키넥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 또 마찬가지로 키넥트와 마찬가지로 주로 뎁스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RGB 센서는 뎁스 획득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레코그니션을 위한 하드웨어 IP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기술에서 이런 레코그니션을 위한 하드웨어 IP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뎁스 센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기술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보유 기술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먼저 흔들림 보정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뎁스 센서의 해상도가 작기 때문에 그를 위한 거리 정보 업샘플링 기술 그리고 객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 IP는 얼굴 인식 하드웨어 IP 그리고 거리 정보 업샘플링 하드웨어 IP 그리고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하드웨어 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들림 보정 기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데요. 영상이 들어오면 먼저 영상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고 특징점을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추적된 특징점을 기준으로 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카메라의 모션을 구하게 되면 그때 그 모션 스무딩을 통해서 좀 더 튀는 모션이 있다거나 급작스러운 모션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형태로 흔들림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 이 축이 모션인데요. 그래서 파란색이 실제 오리지널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하게는 움직임이 상당히 이렇게 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모션을 구한 후에 스무딩을 통해서 이 빨간색이 이제 실제 스무딩된 모션 결과인데요. 이같이 튀는 모션을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을 이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요. 각 축 모두 부드럽게 모션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흔들림 보정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흔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경우에도 오리지널 영상은 사실 상당히 흔들리는데 흔들림 보정 기술을 적용해서 최대한 움직임이 작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객체 인식이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용자들 혹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거리 정보 업샘플링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정보를 업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뎁스 영상과 RGB 영상 간의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이란 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알므로써 이 뎁스에 해당하는 영상을 RGB로 옮길 수 있고 혹은 RGB 이미지를 뎁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 두 영상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토션 코렉션을 통해서 사실은 뎁스 영상이나 RGB 영상 모두 렌즈에 의한 왜곡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렌즈 왜곡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뎁스 데이터를 RGB 영상으로 프로젝션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RGB 영상과 프로젝션된 뎁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기존에 있는 CIF급 뎁스 영상을 SD급 뎁스 영상으로 업샘플링하는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때 업샘플링 할 때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정보로는 뎁스의 균일성, 그러니까 뎁스가 균일할 때는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필터링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옵티멀 파라미터 세팅을 통해서 필터링을 할 때 사실은 필터의 스케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필터의 스케일을 잘 조절함으로써 좀 더 강인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RGB 엣지 인포메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기존의 뎁스 정보 같은 경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엣지 정보가 사실은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RGB 영상에서의 어떤 엣지 정보를 강하게 믿음으로써 강한 컨스텐트를 줌으로써 뎁스 영상을 업샘플링을 좀 더 사람 눈에 보기에 좋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은 요 메사 이미징이 SR4000 그리고 카메라는 포인트 그레사의 플리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획득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위치가 다른 요 두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두 영상이 서로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가 다르면 이 두 영상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요 영상을 요 영상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컬러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 간의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정 방법 같은 경우는 먼저 그 RGB 카메라와 뎁스 카메라의 포칼 랭스에 해당하는 K 파라미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 공통된 요런 월드 코드의 기준으로 요 각각의 RGB 카메라나 뎁스 카메라의 관계, 그것이 사실은 RT 또 RT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요 각각의 RT를 구하게 되면 실제로 요 기준으로 요 RT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컬러 카메라에 대한 TOF 카메라 관계, 이 RCT2, TCT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 저희가 이 컬러 카메라에 대한 TOF 관계를 알게 되면 추후 이 TOF의 영상을 RGB로 옮긴다든지 반대 같은 어떤 옮겨지는 영상 간의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면 사실 TOF 영상 자체의 레디에이션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TOF의 레디에이션 때문에 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2.5D 깊이 패턴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였고 그 보정 결과 상당히 그 모든 점들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의 캘리브레이션 된 에러들도 1픽셀 이내로 상당히 정밀하게 두 컬러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 간의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카메라 사이에 보정이 되면 저희가 뎁스 업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뎁스 업샘플링 기술은 이 조인트 바이레터럴 필터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뎁스 이미지에서는 스페셜 필터링, 즉 어떤 영상 도메인에서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사이에서 필터링을 하고요. 컬러 이미지에서는 레인지 필터를 이용을 해서 사실 컬러가 비슷한 것은 좀 더 필터링을 하고 비슷하지 않은 것은 필터링을 안 하는, 즉 이 레인지 필터의 역할은 주로 엣지를 보존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식으로 사실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 텀이 이제 스페셜 필터, 요 텀이 레인지 필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기존에 많이 쓰는 JBF의 경우에 스페셜 필터 때문에도 혹은 또 레인지 필터 때문에도 좀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아티팩트를 살펴보시면 먼저 레인지 필터에서 이렇게 컬러 이미지에 해당하는 엣지를 살리다 보니까 실제 엣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컬러 뎁스 영상에서 엣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평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뎁스가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해야 되는 부분을 이 패턴 때문에 이렇게 패턴 정보가 이렇게 카피하게 되는, 저희가 이 영상을 텍스처 카핑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처 카핑 이펙트가 실제 뎁스 맵을 좀 결과를 안 좋게 만들고 있고요. 또 엣지 블러링 이펙트라고 해서 스페셜 필터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샤프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엣지 블러링 이펙트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JBF가 이와 같은 텍스처 카핑 이펙트나 엣지 블러링에 대한 이펙트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져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고자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JB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펙트가 있을 때 저희가 노이즈 어웨어 필터라는 것을 디자인을 해서 텍스처 카핑 이펙트도 최대한 줄이고 또 엣지 블러링 경우도 상당히 제거를 해서 상당히 기존에 있는 JBF에 비해서 깔끔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저희가 테스트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바이큐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 오리지널 영상을 바로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된 경우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JBF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러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노이즈 어웨어 필터를 이용을 하면 사실 이런 엣지 부분들이 상당히 샤프하게 잘 나오고 기존의 JBF가 갖고 있던 다양한 에러들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인풋 뎁스가 있고 또 입력 영상이 있을 때 바이큐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영상을 바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인트 바리얼 필터링 같은 경우는 노이즈는 잘 제거를 하지만 이런 부분, 엣지 부분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노이즈 어웨어 필터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도 상당히 제거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의 에러도 제거하는, 그래서 가장 기존 결과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뎁스 업샘플링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인식은 크게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엣지를 찾는다던가 하는 디텍션 위주로 어떤 객체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최근까지는 어떤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오브젝트 카테고라이제이션 혹은 오브젝트 인식과 같은 좀 주어진 얼굴 혹은 주어진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면 사실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아서 최근에 있는 다양한 인식 기술들은 주로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하는 형태로, 보시다시피 휴먼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경우에 자전거의 위치를 암과 동시에 자전거를 인식을 하고 또 사람도 같이 인식하는 이와 같은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인식하는 형태가 가능하며 저희도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가능한 형태의 객체 인식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 인식 기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변 지역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변 지역 특징은 저희가 이 물체를 인식하고자 할 때 이 물체를 통째로 가져와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별로 특징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뽑은 특징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면 아, 여기 실제 이 물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 변화에 대해서 좀 불변한 특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불변 지역 특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변 특징량으로 시프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시프트는 스케일 인베런트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좀 스케일의 불변한 피처고요. 그래서 사실 시프트가 디텍터와 디스크립터로 나누는데 디텍터 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 영상이 들어오면 이 영상을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객체 인식을 할 때 물체가 획득됐을 때 사실 좀 줌이 될 수도 있고 줌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체를 1m 거리에서 찍은 다음에 10m 거리에서 사실 그 영상을 다시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가깝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경우 실제 영상이 줌인이나 줌아웃 되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므로써 여기에서도 피처를 뽑고 여기서도 피처를 뽑고 또 더 낮은 영상에도 피처를 뽑음으로써 저희가 이런 스케일 변화에 좀 더 강인하게 대응하도록 이런 스케일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이 스케일 스페이스에서 뽑은 피처들을 노맥시멀 서프레션을 통해서 주변에 사실은 비슷한 게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가장 좀 반응이 센, 리스폰스가 센 부분만을 피처로 등록을 해서 이 부분을 통과하면 시프트 디텍터를 통해서 어떤 피처가 뽑히게 되고요.
디스크립터 단에 사실은 이제 매칭이 되게 되는데요. 디스크립터는 이와 같이 각 픽셀에 엣지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엣지의 방향성인데요. 이렇게 엣지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이 히스토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 혹은 스케일 변화에 좀 강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최종 매칭을 할 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영상이 있고 이렇게 회전되면서 좀 커진 영상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이제 이렇게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피처 디텍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요 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 점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앞에서 요 설명드린 시프트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되고요. 요 두 디스크립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요 포인트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인트가 매칭이 되게 되면 이 물체랑 매칭이 됐고 실제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정보까지 동시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크게 객체 인식과 또 장면 인식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장면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장면 인식 알고리즘이 로봇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계산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먼저 기존의 시프트보다는 코너를 뽑았고요. 그래서 좀 더 계산량을 빠르게 했고, 코너를 뽑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 변화를 커버하기 위해서 멀티플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보케블러리 트리를 만들므로써 좀 계산이 빠르게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으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코너를 뽑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를 만든 후에 기존의 보케블러리 트리와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이 이루어진 다음에 스케일 옵티미제이션이 되면 실제 입력된 장면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장면과 가장 유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코너를 먼저 뽑게 되고요. 이 코너를 뽑게 되면 이 코너에서 스케일을 서로 다르게,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또 가장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케일에 대해서 디스크립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되면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이와 같이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를 만들므로써 좀 더 빠르게, 사실 이 디스크립터를 풀 매칭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면 하나하나 하는 것에 비해서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런 보케블러리 트리 기반의 패스트 매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코너를 이용함으로써 좀 빠른 피처의 추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보케블러리 트리를 이용해서 좀 빠른 피처의 매칭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피처 매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플 디스크립터를 이용을 해서 한 스케일만 이용하면은 어떤 스케일, 거리 변화에 좀 더 강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다양하게 멀티플 디스크립터를 만들므로써 스케일이나 어떤 조명 변화에도 좀 강인한 특징을 갖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사실 저희가 시프트랑 비교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시프트와 비교할 때 저희 제안된 알고리즘이 어떤 코렉트 매치의 관점에서 시프트보다 사실 많은 코렉트 매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펄스 매치 경우에도 시프트가 더 많죠. 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더 적은 펄스 매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20개의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한 결과 시프트 같은 경우는 95%의 인식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95.5%의 인식률. 사실 인식률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계산량에서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찍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실제 인식을 하였는데요. 한 4,500장 정도를 찍었을 때 실제 인식률이 한 98.3%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계산량은 한 1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 하얀 경우 사실은 사람도 사실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인식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배제한, 이렇게 피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배제한 경우에는 99.5% 거의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의 경우에 시프트 같은 경우는 EOPC 같은 경우에는 한 0.5초 정도 걸리는 1초당 2프레임 정도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 요 정도, 한 65ms로 거의 시간당 15장을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와 같이 로봇에 저희가 카메라를 탑재해서 로봇을 움직이면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을 비교한 결과 이와 같이 다양한 장면에 대해서 사실 조명이 변하고 또 카메라 파라미터가 변하는 환경에서도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잘 매칭이 돼서 실제 이 매칭이 일어나는 경우에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씬 매칭을 잘해서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로봇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실 로봇 어플리케이션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길거리 다니다가도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 실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영상 기반의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장면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피 정보를 이용한 물체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물체인식은 주로 칼라 이미지만 씀으로써 그 강의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저희는 기피 정보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물체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이렇게 RGB 영상과 뎁스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먼저 뎁스 영상과 RGB 영상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면 복잡한 배경 때문에 사실 매칭이 잘 안 됐는데요. 이 복잡한 배경을 각각 컬러 세그멘테이션 레이어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배경의 효과를 최소화하였고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이런 피처 매칭을 진행하게 된 다음에 그때 이 매칭 결과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인하게 매칭을 하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때 그 복잡 배경 효과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 분할을 하였는데요. 이같이 RGB 영상과 뎁스 영상이 입력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어떤 간단한 알고리즘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나눠지지가 않아서 뎁스 레이어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안한 그래프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에 뎁스를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이같이 이 씬이 그 실제 물체 단위로 잘 구분이 되어서 이 뎁스 레이어별로 저희가 매칭을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배경에 의한 매칭 에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 정보를 이용한 물체인식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거는 23개의 어떤 오피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물체와 138장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RGBD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이용되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제공한 건데요. 이런 RGB 데이터셋에서 20개의 물체를 가지고 오고 또 503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실제 인식 결과를 보시면 그냥 매칭만 해서는 한 16%, 그 다음에 한 39%, 그 다음에 거기에 지오메트리 컨스텐트를 넣으면 한 60%, 47%.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식률이 한 요 정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기피 정보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폴스 매칭에 대한 에러를 최소화한 결과 인식률이 기존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80% 정도,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62% 정도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인식률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식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좀 더 향상된 인식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피 정보 기반 물체인식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학습한 이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물체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코그니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텍션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버스 같은 장난감 같은 경우도 인식과 동시에 위치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책과 같은 경우도 잘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사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기존의 인식기가 상당히 폴스 알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칭이 되는 경우가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떤 뎁스 기반한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써 사실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어떤 폴스 알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부분만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객체 인식을 적용한 실사용 어플리케이션에도 객체 인식을 적용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인식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린 장면 인식이나 혹은 객체 인식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예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음악이나 음악 CD나 책을 인식을 해서 이 CD를 인식하게 되면 어떤 CD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요. 또 책을 인식하게 되면 책의 컨텐츠를 들려주는 어떤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장면 인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화재와 같은 것을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이 장면 인식을 통해서 이 실제 물체가 어떤 물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문화재 또는 장소에 대한 역사적 배경 혹은 지리적 특성들을 설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투어 가이드가 없이도 저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지능적인 투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인 장면인식 기술이 주로 로봇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로봇에 적용을 해서 로봇이 어떤 자율주행을 해서 실제 안내나 감시 로봇에 적용되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사실은 한번 장면에 대한 학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학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로봇이 그 기존에 갔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같이 로봇이 알아서 장면 인식을 통해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로봇이 이렇게 실내나 혹은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 사람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움직임이 틀려질 수도 있고, 좀 이따 보시면 사람이 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로봇 앞에 가릴 수도 있는데, 가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 로봇이 이렇게 뒤로 간다거나 다시 장면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내서 기존에 가려고 하던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장면 인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다시피 위치를 아예 다르게 해서 새로운 곳에 낯섰음에도 불구하고 장면 인식이 되면 내가 어디 있구나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로봇이 자기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안내 로봇이나 어떤 실내에서의 청소 로봇 혹은 교육용 로봇에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거리 업샘플링이나 아니면 객체 인식, 장면 인식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그 기술들이 어떻게 하드웨어 IP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D 연동 뎁스 정보 획득 IP 구현에서는 먼저 영상 입출력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구조, 그리고 이걸 테스트하게 하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뎁스 정보 추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조를 연구를 하였고요. 이와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듯이 RGB 영상과 뎁스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필터링이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와핑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온 이 뎁스 영상, 그리고 컬러 영상을 통해서 복원된 어떤 고해상도의 뎁스 영상을 획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경우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뎁스 정보 획득 IP 구조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알고리즘은 비주얼 C나 매트랩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고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델 심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하였고, 또 타이밍 검증을 위해서는 알테라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실제 뎁스 IP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을 하였고, 실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는 리얼타임 객체 인식을 가능하도록 IP를 개발을 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 시프트는 사실 계산량이 좀 많기 때문에 시프트보다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시프트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서프 특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4단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벽열화를 적용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디텍션 단이 끝나면 이와 같이 디스크립터 단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벌크 다키시트 메모리를 적용을 해서 디스크립터 IP의 효도를 상상을 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하드웨어 IP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하드웨어 IP 구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FPGA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FPGA는 자일링스의 버텍스 5를 어떤 디텍터를 검증하는 데 사용했고, 버텍스 6를 디스크립터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고요. 저희가 계산한 처리 속도는 한 20ms 정도, 그러니까 한 50프레임 정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서프 IP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굴 인식 IP도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얼굴 인식 IP의 특징은 저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얼굴 인식 IP들이 소프트웨어로 많이 동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저면적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좀 더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면적 얼굴 인식 하드웨어를 위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였고요. 또 고사양의 AP가 필요 없도록 어댑티브 템플릿 매칭 기술을 적용해서 연산 최소화 기능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크기나 얼굴의
회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도록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고요. 실시간 얼굴 인식을 위해서 어떤 연산 블록의 파이프라인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하드웨어 IP 검증은 모델심을 이용해서 하였고, 타이밍 검증은 자일링스를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플랫폼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뎁스 업샘플링 하드웨어 IP를 이용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객체 인식 하드웨어 IP 플랫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하드웨어 IP에서 받아야 할 영상이나 뎁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PCI를 통해, PCI 버스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전송받게 되고요. 여기서 처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와 같은 모니터에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체 인식 같은 경우는 좀 더 포터블하게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포터블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일링스가 들어가 있고, 실제 여기 뒷면에서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그리고 USB와 같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드를 설계해서 저희가 개발한 하드웨어 IP들을 검증하는 플랫폼을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하드웨어 IP 적용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객체 인식이나 혹은 뎁스 보정이라는 코어 IP를 가지고 주로 이와 같은 스마트 단말기나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기기, 그리고 요새 많이 사실은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로봇, 그리고 지능형 간이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적용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체 인식 혹은 뎁스 업샘플링, 그리고 다른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비전 SOC가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와 같은 로봇 어플리케이션, 주로 이런 밀리터리 로봇이나 토이 로봇 혹은 청소 로봇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같이 어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어서 이와 같이 레인 디텍션이나 차량 디텍션, 그리고 사람 얼굴 디텍션, 그리고 보행자 디텍션과 같은 이런 객체 인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컨슈머 어플리케이션도 적용이 가능해서 이와 같이 스마트 TV에서의 UI적인 면에서의 기능을 이런 저희가 제안한 하드웨어 IP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IP는 이와 같이 뎁스 업샘플링, 그리고 객체 인식, 그리고 장면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IP로 개발이 됨으로써 사실 소형화가 가능하거든요. 소형화도 가능하고 또 경량화, 그리고 저비용으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므로써 사실 기존의 센서는 사실 영상을 받아들이고 혹은 뎁스 영상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는데, 영상 자체를 받아들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걸 인식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로봇이나 스마트 자동차 혹은 스마트 기기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영상을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 센서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준비하신 내용 다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네. 내용이 되게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온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2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뭐 수도 없이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좋은 질문으로 제가 2가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키넥트를 이용한 3D 인식 기술과 인식률 및 선별 인식이 가능한 영역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만한 질문이 그 거리 측정에 관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측정 가능한지, 그리고 야간에 측정할 때는 뭐 LED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넥트를 이용한 객체 인식의 인식률은 사실은 인식률이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률이 정확하게 몇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많이 테스트한 DB에 대해서도 한 80%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인식률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주 어려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쉬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사실 90%, 100%, 아까 잠깐 설명드린 장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요. 그와 같이 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저희가
알고리즘에 맞도록 디자인이 됐다면 그러면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률은 사실은 어떤 걸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거리 정보가 얼마만큼의 어떤 거리 영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리 센서 자체를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요. 거리 센서를 주로 해외에서 아마 외주를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모듈을 통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리 센서의 정밀도는 혹은 거리 영역은 그 센서가 얼마만큼을 커버하는지에 다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뎁스 센서의 어떤 거리 영역은 한 1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뎁스를 획득할 수 있고, 또 사실은 거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IR 광원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뎁스 센서 자체는 CIS 센서와 뎁스 센서 그리고 IR 광원을 통합된 형태로 모듈을 만들어서 아마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IR 광원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밤이나 혹은 주간이나 상관없이 저희가 뎁스 정보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기술 이전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숙이 되어 있는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러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년도 나눠서 이제 가잖아요. 몇 차년도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전체 몇 차년도 중에 어느 정도쯤 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은 네. 기술 이전에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사실 영상 인식이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동작을 했는데 하드웨어로 지금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초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하드웨어화를 할 때 고민이 모든 알고리즘을 다 하드웨어화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일부분만을 하고 나중에 좀 더 개발할 것을 염두에 둬서 할지를 고민하다가 저희의 생각한 안은 실제로 앞으로 한 추후에도 몇 년간은 사용될 수 있는 코어 알고리즘만을 우선 하드웨어 IP를 만들고 다른 부분들은 인베디드나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저희가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IP의 효용성을 높이자라는 형태로 컨셉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이 과제는 사실 4차년도 과제이고요. 지금 현재 2차년도 거의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말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실제 하드웨어 IP를 FPGA로 검증을 하는 일이고요. 3차년도부터는 실제 이 하드웨어 IP들이 팹을 진행을 해서 실제 SoC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아마 양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3차년도부터는 팹을 진행하고 4차년도에는 그 팹 진행된 칩을 가져다가 실제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줄 글달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엄청 많은 분야에 비틀줄 사물 인식이라고 이제 써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빛을 좀 보셨습니까? 오늘 소개된 기술에 대한 자료나 상담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부품연구원, 정광철 선임연구원이나 혹은 오늘 설명해주신 황영배 선임연구원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선임님 오늘 정말 이제 빛과 같은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본 기술에 대한 멘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기술 세미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은 영상인식에 관련된 하드웨어 IP인데 영상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PC의 발달 때문에 한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 때 사실은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드웨어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고민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코어 알고리즘만을 하드웨어 IP화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사실 저희가 객체 인식은 다양한 객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객체가 자동차나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장면이나 혹은 주변의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물체를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한 상용화나 사업화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 알고리즘을 좀 수정을 하고 개발이나 발전을 통해서 사업화나 상용화에 맞게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알고리즘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보다 점점 더 수준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항상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기술을 갖다가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갖고선 보고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